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전남 동서부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남도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제철을 맞아 한창인 섬진강 벚꿀 채취 현장 소식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중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던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이어 이번 발표에서도 공식 언급된 겁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의대 정원 2,000명 플러스 알파인 전남권 의대 신설로 판단한다며 내심 전남권 의대 신설 정원까지 발표되길 바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30년 수건인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 간 의대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언급 이후 순천시 등 동부권에서는 다시 단독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의사하고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남 동부 지역의 여망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민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정책인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 수요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던 전남 서부권. 저는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두 대학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권의 단독 의대 유치 움직임에 서부권에서도 단독 의대 유치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전남권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결국 전남도 주제로 목포시와 순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대학,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용록 전남지사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밧줄로 끌어올린 어망에 벚꿀이 한가득입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강바닥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잠수부가 손으로 따거나 썰물 때 무트로 드러난 것을 직접 손으로 떼어낸 겁니다. 제 얼굴 크기만한 벚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진강 하류에서만 채취됩니다. 하루 채취량은 200kg 정도. 양식 재배가 되지 않아 모두 자연산입니다. 또 한 달 중 열흘 정도만 작업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 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10kg 기준 8만 원으로 일반 굴에 비해 3배가량 비쌉니다. 너무 물이 짜도 없고 너무 싱거워도 없고 딱 적당선에서 염도가 맞아야지 나오거든요. 구워낸 굴을 까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알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이, 찜, 전,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매화꽃도 구경하고 벚꿀 먹고 또 벚꽃 필 때 한창 이게 또 물이 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맛있는 철해갖고 벚꽃 필 때 맛이 가장 좋다는 섬진강 벚꿀 채취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7일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 3분여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식용유가 과열돼서 이렇게 발생한 화재인데 바로 다행스럽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층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해당 호스에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구호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4,000여 건. 이 가운데 90%가 화염이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발화 지점만 연소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들로 인한 사망자 174명 가운데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71%.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일단 밖으로 대피하면서 오히려 복도나 통로에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피 위주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요령도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세대에 대기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거나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혹은 옥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075명. 이 가운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434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상하촌 마을에 정착해 바다낚시와 여행, 힐링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인산 씨. 지난해 고흥에서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 마을로 귀촌했고, 이제는 어엿한 중견 유튜버로서 이달 말 구독자 초청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내려와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도 배우고 또 여기 계시는 분하고 많은 친목도 다져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고, 함께 석 달 살아보기에 참여했던 19명 가운데 9명이 실제로 고흥에 전입해 살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과 유자재배,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군은 금산면 상하촌 마을에 이어 남양면 선정마을까지 두 곳에서 예비귀촌인 11팀을 신청받아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이 생활하게 될 숙소와 첫 주에 먹을 식재료까지 준비돼 있고,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할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던 이 마을에 젊은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니까 모두들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하촌 마을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고흥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함께 고흥군에서는 농어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농촌 멘토와 도시민 멘티를 연결해 장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농업 배움터와 도시민 농촌 문화체험 팸투어를 고흥에서 석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작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고흥군의 2030년 인구 10만이란 목표가 새로운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육점에 들어선 한 남성이 아버지 마을 잔치에 쓸 거라며 고기 60kg을 주문합니다. 필요 물품이 적힌 종이까지 내보이며 가격 흥정도 벌입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며 나중에 돈을 계좌입금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며 가게 주인을 안심시킨 남성은 택시비 5만 원을 빌려 가게를 나선 뒤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기를 대량으로 주문하기도 했고, 제 앞에서 아버지하고 통화도 하셨고, 굳이 그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사기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상습 사기를 벌여온 동종전과 30범 이상의 김모 씨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피해를 입은 목포의 한 과일 가게. 손님 행세를 한 김 씨는 어머니 생일에 나눠 먹으려 한다며 과일을 박스채로 주문했습니다. 10여 박스를 살 것처럼 속인 뒤 주인에게 옆 가게 생선을 사오겠다며 현금을 빌렸습니다. 생각 없이 과일을 그렇게 샀으니까 옛날에 그 자기 집에 배달 온 적도 있대요. 거의 15만 원을 줬는데 그 손님이 딱 나가고 나니까 아차, 이거는 내가 당했구나. 인근 옷가게에서는 70만 원 상당의 옷을 외국으로 보내달라고 한 뒤 니트와 신발 등을 입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이 같은 거짓 주문과 소액 사기로 가로챈 돈은 확인된 것만 350여만 원. 피해 상인은 20명에 달합니다. 대구와 익산 등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버스터미널 등 주요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액 소액으로 시민들의 신고를 주저하시는데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는 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폐쇄된 순천만 국가정원. 현재 국가정원은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비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생소한 컨셉으로 튤립 50만 본을 포함한 150만 본의 봄꽃들로 화훼 조경 연출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부 곳곳은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접목된 컨텐츠들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득기 씨는 국가정원 리뉴얼 과정에서 남문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전격철회했습니다. 대신 남문광장 일원을 새롭게 리뉴얼함으로써 국가정원의 새로운 명소 스페이스업으로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낡은 온실과 또 수로 등을 정비하면서 약 한 4,700평 정도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를 우주를 이번에 주제로 삼으면서 여기에 대활주로 같은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남문광장과 연결된 꿈의 다리도 상상력을 극대화해 우주선이 다리 위에 내려앉는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디지털을 융복합한 콘텐츠들이 적용됩니다. 우주선은 돔이 지금 올려져 있고 내부가 우주선 내부 체험들 그리고 원시 순천만 또 하나는 물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콘텐츠로 무장이 새롭게 됐습니다. 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가정원 남문광장에 대한 개방 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했지만 국가정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재기장이 이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 새롭고 다양한 실험 정신이 담긴 결과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